우리나라가 큰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CDMO, CMO 분야, 위탁 생산 개발 분야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라이선스 아웃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항암제 쪽에서의 라이선스 아웃이 성장하고 있다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빅파마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보기 시작했고, CMO, CDMO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조금씩 굳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강하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을 뜨거. 지금 뜨거운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좀 원데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 이게 하루 만에 되나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요, 24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읽으시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빡빡 해가지고 그림도 색깔도 많고 이해하기 쉽게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교과서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책을 이제 들고 오셨어요. 첫 번째 책인 거죠?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생각보다 되게 뿌듯하고. 그죠? 네, 지금 그림도 예쁘게 잘 나와줘서. 이제 실물 본지 지금 처음 본 거죠? 저도 1시간 전에 실물을 기분이 처음 어때요? 봤습니다. 딱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두껍다. 생각보다 두껍다. 그림이 되게 많았구나. 색깔도 예쁘고. 네네. 그렇구나. 네.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근데 사실 또 제약 바이오를 요즘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마다 이슈들이 새롭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암 얘기예요. 이제 네. 암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암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단 암 시장 자체도 너무 큰데 암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장성이 큰 암, 특히 이제 폐암 분야를 우리나라가 지금 잘 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빅파마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폐암이 이제 전체 암 중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폐암을 필두로 유방암 혹은 대장암 이렇게 좀 큰 암종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야 어떤 타겟이 인기가 많고 어떤 기존으로 지금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암 시장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핫했던 분야가 다 항암제 관련 기업이에요.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이제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승인을 받았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제형도 어찌됐든 항암제 기반의 제형 변경을 추구하는 거고, 거기에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암제 베이스로 지금 다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관련된 기업이나 기술들은 꼭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가 있어요? 뭐 폐암도 있고 뭐 유방암도 있고 어떤 폐암, 종류가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갑상선암. 각각이 근데 다 그 폐암이면 폐암, 유방암이면 유방암, 약이 다 달라요? 사실 암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발현이 되는 변이나 뭐 단백질 혹은 이제 기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라는 게 이제 나왔었던 거고. 면역항암제. 그렇죠. 이제 면역항암제가 아시겠지만 암세포가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해하거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이지 않습니까? 키트루다가.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모든 항암제가 뭐 한 가지 타겟, 한 가지 암종만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암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항암제를 개발하더라도 다양한 암종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적응증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헐투라는 타깃 항암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헐투 항암제라고 하면은
유방암 항암제라고 하는데 헐투 기반 치료제가 처음에는 유방암에서 개발이 되긴 했지만 네. 이후에는 이제 위암이나 혹은 이제 대장암 혹은 폐암 등에서도 헐투 과발현이 발견되면서 그러면 이 암종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적응증 확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적응증 확장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보다는 이제 공통된 특성, 발현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가지 타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암에 있어서 과발현되는 그런 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는 특정 암에만 사용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종류 암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장점 아닌 장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랑 표적 항암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 이게 두 개 차이가 정확하게 뭐예요? 면역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해하거나 이제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기본적인 기전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면역 세포나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의 기본적인 기전인 거고, 표적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변이를 타겟하는 그 분야를 표적하는 항암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전이 많이 다르고요. 면역 항암제는 바이오 의약품이 많고 이제 표적 항암제는 화학 합성 의약품이 많죠. 근데 이제 표적 항암제 내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냥 옛날과 같은 화학 합성 의약품이 아니라 네. 뭐 ADC 혹은 이제 뭐 방사성 의약품 이런 것들도 다 표적 항암제의 약간 한 가지의 기전으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가 좀 더 이게 면역과 관련된 것을 광범위하게 하니까 네네. 적응증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네, 확장이 표적은 되죠. 이제 표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다양한 암에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네네.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일단 뭐 많지만 많아요. 그래도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의 아하. 레이저 트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항암제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아미반타맙과 병용 투여이긴 하지만 이제 아미반타맙의 SCJ형과의 병용 투여 승인 여부도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근데 유한양행이 네. 이게 100년 된 회사더라고요. 맞아요. 이 100년 동안 막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동안 뭘 했길래 이게 진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유한양행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공을 들였는지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오래된 거죠, 이게 그 레이저 티닙이라는 것이 FDA 허가를 받는 데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레이저 티닙은 오스코텍으로부터 라이선스 인을 해온 받았어? 거니까 뭐 처음부터 다한 건 유한양행이 아니지만, 다 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임상 진전도 있었고 임상 데이터가 꾸준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당연히 이제 유한양행의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있었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아야 되고 향후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레이저 티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보통 체크를 할 때 지금 비수세포 폐암 시장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내고 있는 타그리소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타그리소가 지금 8조 원 정도, 9조 원 정도를 팔린다라는 매출이? 가정했을 때 이제 레이저 티닙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효능면에서 혹은 앞으로 나올 전체 생존 기간에서 타그리소보다 잘 나온다면 그래도 그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 존슨앤존슨이 이번 실적 발표 때는 언급을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한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5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신약의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티닙 병용 투여 이 신약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조 원 규모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도 또 유한양행 말고 어떤 회사를 봐야 되나요? 요즘 다들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리아켐바이오, 에이빌바이오,
뭐 알테오젠, 네. 뭐 보로노이까지 그러니까 항암제 기반의 기업들이 요즘 다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암제를 되게 좋아해요. 아,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매력이 있는 이유는 시장성이 워낙 크고 빅파마들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많죠. 다른 분야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나라에서 좀 굿 딜이 나왔던 분야가 보통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쵸. 항암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딱 보면은 반도체를 예를 들자면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는 잘하는데 뭐 비메모리는 못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고. 네. 그럼 바이오는 그러면 이 큰 그 바이오 산업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의 성공은 아직은 아니죠. 아직 뭐 신약 신약 승인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렇게 어렵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좀 늦잖아요. 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 15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시작인 거죠. 아, 이제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신약 개발 기업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우리나라가 큰 입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CDMO, CMO 분야, 위탁 생산 개발 분야가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라이선스 아웃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항암제 쪽에서의 라이선스 아웃이 성장하고 있다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 국내 바이오 시장은 거의 뭐 1%대에서 2, 3%대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에서 2, 3%.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매출이나 영향력 영향력이나 혹은 이런 이제 거. 뭐 딜 수준을 아. 봤을 때 여전히 낮아요. 많이 네. 낮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1에서 2%. 사실 근데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그 정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내 기업들이 기술 이전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 네. 근데 기술 이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을 이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바이오텍이 좋은 기술이나 좋은 물질을 갖고 있을 때 네. 그거를 상대적으로 나보다 괜찮은 혹은 큰 기업에 파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질을 파는 거예요. 물질을? 판권은 팔고 아. 너가 대신해. 아. 그리고 너가 대부분의 나는 매출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가져가. 나머지는 네가 가져가. 네, 대부분의 매출을 그냥 너가 가져가. 나는 이 정도의 금액만 받으면 되고 나중에 상용화 됐을 때 뭐 한 10% 정도만 줘. 좀 주고. 그 로열티만 좀 정도만? 줘. 뭐 이런 아.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죠. 근데 초기에 했을 때랑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초반에 할수록 좀 불리하죠. 아, 초반에 그래요. 할수록 계약 조건이 어. 상대방한테 더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2상, 3상으로 막 이렇게 가고 할 때마다 점점 비싸지죠. 점점 비싸지죠. 네, 네.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간 게 최고로 많이 간 거예요? 많이 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 신약까지는 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중간에 이제 뭐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해서 간- 이제 승인을 받은 사례가 가는 있는 거고. 이제 뭐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업으로는 이제 SK바이오팜은 그냥 자기가 후보물질 그렇지, 발굴해서 그렇지. 승인을 받았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최근 기술 이전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네. 사실 자체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맨날 나온다고는 하는데 안 나와서 맞아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뭐 올랐다가도 빠졌다가 맞아요. 아닌가 봐요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에는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실제로 좋은 계약을 보여준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옛날보다는 탄탄하게 생기고 올라오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제 뭐 CDMO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산업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그래도 아니면 좀 더 미래에 기대가 된다. 이런 분야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서야 빅파마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보기 시작했고 국내 기업들과 계약을 늘려 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CMO,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계약도 중요하지만 수주 잔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규모 수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런 게 결국에는 전 세계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조금씩 굳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DMO는 그냥 대신 만들어주는 거인 거잖아요. 약을. 그죠? CDMO. 근데 CMO는 이제 생산만.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도 주가도 나쁘지 않고요. 네네. 뭘 잘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가 뭘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듣기로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속을 되게 잘 지킨대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대방, 빅파마들이 원하는 시기까지 맞춰서 착착 잘 생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삼성이 좀 파란 피가 흐른다고. 네. 진짜 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나 봐요. 네. 그런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서 레퍼런스가 되게 좋아진 거. 그것도 한몫할 거고. 두 번째는 퀄리티 있게 좀 잘 만들어 준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더 낮아요. 우시 쪽이 삼성보다 좀 단가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마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다. 근데 퀄리티 있게 시간도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빅파마들은 이제 마진율이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잘 만든다는 얘기네요, 약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조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수주도 많이 받고 있고 증설도 제때 잘 해놔 상황인 거고. 증설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시설을 만들었을 때 좀 혜택이 많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공장을 빨리 짓고 그 공장이 빨리 지어지면서 바로 이제 선수주 받고 공장 가동률이 올라오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시 얘기해 주셨는데 우시 말고 이제 론자라는 회사도 네네. 있잖아요. 이 회사들도 뭐 어쨌든 CDMO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얘는 진짜 높더라고. 맞아요. 얘는 60배고 나머지는 30배, 20배 이래요. 삼성바이오가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갑자기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성장세가 가장 좋은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지속되느냐, 성장을 더 할 수 있느냐가 사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매출만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비싸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성장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냥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징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의 시총 순위는 1등이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CDMO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니까. 저 CMO, CDMO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바이오 시장이 죽지 않는 바이오 이상. 시장이 죽지 않고 어쨌든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잘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